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AI 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종목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 영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2025년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름조차 생소했던 중소형주들이 우리도 인공지능 사업을 시작합니다 라는 공시 한 줄만 올리면 상한가로 직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이름 뒤에 닷컴만 붙으면 오르던 주식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2021년 메타버스 열풍 때 10배씩 오르던 주식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 2026년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게요라는 약속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종목이 2026년 말에도 살아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90% 하락이라는 잔인한 숫자로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할까요? 오늘 정 박사가 2026년 투자하면 반드시 망하는 곳, 그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시장의 폭락과 폭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정 박사입니다. 저는 수많은 메가 유튜버들과 함께 경제의 흐름을 분석해왔고 수만 명의 투자자가 눈물 흘리는 지점과 환호하는 지점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이거 사지 마세요라고 겁을 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2026년에 예상되는 것이 경제지표, 그리고 과거 30년 동안 반복되었던 버블의 패턴을 분석해 도출한 생존 지도입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질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최소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자산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시장의 피바람 속에서 남들이 절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좌를 지키기 위한 가장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곳은 2025년의 주인공이었던 중소형 인공지능 테마주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챗GPT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며 정말 멋진 미래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그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는 황금 광산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 정말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청바지를 판 리바이스와 삽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2025년에 엔비디아가 바로 그 삽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년입니다. 이제 산에는 금이 거의 다 파헤쳐졌고 수천 명의 광부들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계좌에 있는 그 중소형 인공지능 기업이 혹시 이런 곳은 아닌가요? 본업은 적자인데 갑자기 정관에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을 추가한 회사 말입니다. 아니면 대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납품한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형편없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곳들이 바로 2026년에 가장 먼저 무너질 가짜 인공지능 종목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이테크라는 시가총액 2천억 원 규모의 회사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회사는 원래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초에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출시한다는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5배가 뛰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게 제2의 루닛이다 혹은 엔비디아 수혜주다라며 너도 나도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연말 결산 공시가 나왔을 때 이 회사의 인공지능 관련 매출은 전체의 1%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200% 늘어났습니다. 2026년 3월 감사이견 시즌이 오면 시장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그 인공지능으로 언제 돈을 벌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하한가로 직행합니다. 이것은 저의 예상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모든 테마주가 걸어갔던 필연적인 경로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 박사님, 그래도 인공지능은 세상을 바꿀 기술이잖아요. 지금 조금 떨어져도 5년이나 10년 뒤를 보고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저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장기 투자는 살아남은 기업에 하는 것이지 사라질 기업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수천 개의 인터넷 기업이 있었지만 지금 살아남은 것은 아마존이나 구글 정도입니다. 나머지 99%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2026년은 바로 그 99%를 걸러내는 심판의 해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이니까 괜찮아라는 믿음은 투자가 아니라 기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테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라는 이름의 사신입니다. 2026년 고금리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에도 가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격을 우리는 금리라고 부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돈의 가격이 거의 공짜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제로금리와 저금리 시대에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으니 기업들은 너도 나도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그동안은 무한 리필 뷔페에서 공짜로 음식을 먹던 시대였다면 2026년은 한 입 먹을 때마다 시가로 돈을 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남의 돈으로만 잔치를 벌였던 기업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 주가는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2026년의 금리 인하는 축복이 아니라 인공호흡기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미 고금리 구간을 1년 이상 견디면서 기업들의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이자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이미 썩어버린 기초 체력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동안 억지로 버티던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는 지연된 폭탄이 터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2026년이 바로 그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강남에서 잘 나가던 인공지능 물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어느 대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고 강남 대로변에 화려한 사무실을 냈습니다. 직원을 100명 넘게 뽑고 복지에 수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부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추가 투자가 뚝 끊긴 것입니다. 2026년 초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상태, 즉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3년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늘고 있었지만 은행 이자가 2배가 되니 아무리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직원 월급을 주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거절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과 미국 나스닥에 널려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런 겉만 번지르르한 좀비 기업들이 단체로 무덤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이자 보상 배율 확인하기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종목 재무제표 탭에 들어가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보십시오. 이 숫자가 1보다 작다면 그 회사는 지금 숨만 쉬어도 손해를 보고 있는 좀비입니다. 2026년에 가장 먼저 망할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장부상 이익이 나더라도 실제로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숫자가 마이너스라면 그 회사는 가짜 수익을 만들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채 만기 구조 체크입니다. 2026년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되는지 주석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고금리 상황에서 빚을 새로 빌려 막아야 하는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대기업은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물론 현금이 많은 우량 대기업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사를 흡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기업 딱지를 단 애매한 계열사들이나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들입니다. 낙수 효과가 끊기는 2026년에는 대기업의 실적 악화가 협력사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큰 배니까 안 가라앉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 배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탈출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여러분이 꿈이라고 믿고 투자했던 성장주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주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섹시한 단어입니다. 지금은 적자지만 미래에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한 문장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하지만 2026년 이 성장이라는 단어는 가장 위험한 독사과가 될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성장주란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의 이익을 미리 당겨와서 주가에 반영하는 종목입니다. 문제는 2026년의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당겨온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미래 말고 지금 당장 네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평가의 기준이 이야기에서 숫자로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매출만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026년에 수많은 플랫폼 기업과 기술주들은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 쓰는 마케팅 비용이 그 고객이 가져다주는 이익보다 더 큽니다. 즉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까지는 넘쳐나는 유동성의 힘으로 이 적자를 메꿨지만 2026년에는 그 수도꼭지가 잠깁니다. 매출 성장이 정체되는 순간 그동안 숨겨왔던 적자의 늪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유저 1000만 명을 모으고도 파산한 어느 서비스의 비극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만 모으면 돈은 나중에 벌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무료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유료화 선언과 동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광고 수익은 서버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유저는 기업 입장에서 부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 성장주를 판별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 대비 매출 증가율을 확인하십시오. 매출이 10% 늘었는데 마케팅 비용이 20% 늘었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돈으로 숫자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 매출 비율인 PSR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익이 안 나오니 매출로 평가해달라는 종목들은 2026년에 희망 고문 지수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주식 매도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회사가 정말 성장할 것 같다면 경영진이 주식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1년간 경영진이 주식을 던진 성장주라면 그들은 이미 고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에 여러분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구체적인 레드리스트 섹터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실체 없는 중소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인공지능 엔진으로 효율을 높여준다고 광고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인들이 인공지능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순간 그들의 설 자리는 사라집니다. 독자적인 데이터가 없는 기업들은 2026년에 매출이 반토막 나며 기술적 파산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종목이 챗GPT의 기능을 단순히 가져다 쓰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기부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임상시험에만 목매는 묻지마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돈을 태우는 곳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었지만 2026년 고금리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당장 나가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들의 만기가 대거 몰려 있습니다. 주가는 낮은데 채권자들이 돈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부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 성공 뉴스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재료 소멸과 자금난이 동시에 터지는 상황을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섹터는 고부채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기업입니다. 2026년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진짜 폭탄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억지로 만기를 연장하며 버텼던 부실 사업장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쏟아져 나옵니다. 건설사들은 공사 대금을 못 받고 그 건설사의 돈을 빌려준 금융권은 휘청이게 됩니다. 부채 비율이 300%를 넘거나 단기 차입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은 2026년에 유동성 위기라는 단어 하나로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팔고 시장을 떠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2026년 시장이 폭락할 때 수익을 내는 고래들은 이미 2025년 말부터 현금을 40% 이상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폭락이 시작되면 드디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왔다고 웃으며 쇼핑 리스트를 꺼냅니다. 2026년에 가장 훌륭한 종목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도 아닙니다. 바로 현금 그 자체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모든 세일 상품을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스마트머니는 독점적인 해자가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지만 봅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도 가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을 찾으십시오. 경쟁사들이 쓰러질 때 살아남아 시장 점유율을 통째로 먹어치울 진짜 성장주를 골라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50%라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종목이 2027년에 수익을 낼 거라는 확신이 숫자로 증명되는가 말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라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남은 50%라도 지키십시오. 2026년 시장은 그 남은 돈조차 10%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곳입니다. 하지만 실적은 좋은데 분위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면 팔지 말고 견디거나 더 사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자는 가장 먼저 퇴출당할 것입니다. 스마트머니는 2026년 상반기에는 관망하며 현금을 쌓고 3분기쯤 터져나올 신용위기 뉴스 때 본격적으로 진입할 준비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그들은 우량주를 쓸어 담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3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름이 아니라 숫자에 투자하십시오. 화려한 이름표는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부채는 2026년에 가장 잔인한 살인마가 될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곳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셋째,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칠 때는 항구에서 배를 수리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전략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당장 포트폴리오 데스노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종목은 비중을 줄이십시오. 또한 투자 자금의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옮겨두십시오.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화려한 내러티브에 속지 말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기르십시오. 2026년 말에도 여러분의 계좌가 살아남아 있을지는 여러분의 오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남을 종목은 이미 숫자로 증명하고 있고 사라질 종목은 적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2026년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사람에게만 무서운 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장의 본질을 마주하는 여러분에게 2026년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의 대이동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무거웠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웃으며 기회를 잡는 스마트 머니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 박사는 앞으로도 냉철한 데이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폭락장 속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몰래 매집하고 있는 진짜 보석 같은 종목 3가지를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그 지혜를 나누는 일에는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